그 계단에서 남자의 두 명이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 얼굴 때리면서 야 너 몇 반이야 했는데 저희 반이더라고.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가끔 내 딸이지만 너무 나를 가르치려고 해서 드디어 기다리던 노예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잘 애들을 매번 불러서 야 너 대변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광주 금부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지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광주 월곡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혜은이라고 합니다. 광주 월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강산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있었는데 지휘하던 선생님이랑 되게 잘 맞았고 사회지간에서 동료교사로 발전하는 것도 멋진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대에 지원하게 됐고 같이 일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같이 네, 만났었어요. 첫사랑이시네요. 아쉽게도 여자. 아 여자. 지내다 보면 아이들로 인해서 제가 좀 힐링 받는다고 해야 될까? 아이들의 그 순수함, 물론 이제 중간중간 수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신선함이나 위안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사진을 찍을 일이 많은데 그때 사진기 안에, 그러니까 프레임 안에 아이들 모습이 잡힐 때가 가장 예쁘더라고요. 그러니까 웃지 않던 친구들도 좀 웃어봐 그러면 그냥 씩 웃는 모습도 귀엽고, 그다음에 눈을 보고 있으면 그냥 순수한 영혼이 느껴져서 되게 예뻐요. 그때 가장 예쁩니다. 교대를 들어가서 4년간 열심히 성실하게 학과 생활을 하면 전도사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 이제 임용고사 합격을 하면 합격자에 따라서 발령을 내주는데 그 두 단계를 거치면 초등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2급은 졸업하면 학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같이 2급 정도사 자격증이 나오고요. 1급을 따려면 실경력으로 3년을 근무를 하면 이제 그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연수를 일정 시간 받고 나서 시험도 보고 그랬었는데 그게 많이 완화가 된 상태였었어요. 제가 공이학번인데 그때는 조금 교대가 인기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성비가 옛날에 막 심할 때는 8대2 뭐 이랬다고 들었었는데 저 때만 해도 저희 과만 해도 남자 반 여자 반이었었거든요. 맞습니다. 왜냐면 이제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여자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제가 군대 제대하고 복직을 이제 광주 월산초등학교로 복직을 했었는데 그때는 교장 선생님만 남자분이시고 일반 선생님들이 저 혼자 남자였어요. 나중에 되게 친해져서 나중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일꾼이 왔다. 드디어 기다리던 노예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불려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 컴퓨터 책상이나 뭐 책장이나 뭐죠 청소도감 같은 걸 다 옮겨야 되는데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체육대회 날 단체 운동회가 있었는데 이제 망국기 달고 뭐 텐트 치고 이런 것들은 다 남자 선생님들이 주로 많이 했기 때문에 아침 6시에서 7 사이에 출근해가지고 막 그런 거 다 준비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어요. 뭐 굉장히 화가처럼 그린다거나 선수처럼 운동을 잘해야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고 기본적인 것은 그래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예체능을 못하면 졸업이 안 돼요. F학점을 맞으면은 임용고시를 못 보기 때문에 시창이라고 그 아까 악보를 음감하는 거. 보고 반주 없이 그 음에 따라서 노래를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남자 선생님이 음감이 없으시면 조금 되게 어려워 하셨다. 기계체조 수업이 있는데 그게 막 앞구르기 하고 뒷구르기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다리 벌려서 앞구르기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정말 F 맞을 뻔 하다가 방학 때까지 계속 나가서 이제 간신히 통과해서 그렇게 좀 그 기계체조 수업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 무용 수업이 있는데요. 창작 무용이에요. 현대 무용 해야 되는데 짝을 교수님이 남자 여자를 이렇게 지어주신 거예요. 아름다운 그 클래식 선율에 맞춰서 어떤 그 춤사위를 선보이면서 신체 접촉을 하면서 손을 잡아야 했을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여자들도 이제 축구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축구화를 챙겼어요. 교대 오는 버스가 있는데 네 1번 순환 1번에서 체육복을 입고 등교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가방에 뭔가 빵빵해서 그 등교한 학생이 있으면은 대부분 교대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뭐 단소도 들었고 장구채도 들고 사실 교생 실습을 저희 학교 다닐 때만 4번 나갔거든요. 그 1학년 때 한 번 나가고 3학년 때 2번 나가고 4학년 때 한 번 총 4번을 나가는데
1학년은 이제 1주짜리 참관 실습이라 해가지고 그 수업을 그냥 참관만 하는 실습이어서 이제 제일 많이 기억에 남는 실습은 이제 마지막 4학년 수업 실습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랑 시간도 가장 오래 있고 수업도 실제로 해보는 수업이어서 그때가 좀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제 1학년에 처음 맡았는데 다른 반 학생 이야기예요. 저한테 결혼하자면서 반지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반지를 찾았어요. 제가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석 반지 아시죠? 예. 쏙 빼먹고 저한테 그 귀중한 걸 내어주고 갔어요. 같이 쓰는데 이제 되게 민망한 경우가 많아요. 막 이제 좀 그 대변기 있는 쪽에 있었는데 그 누가 자꾸 두드리더라고요. 학생인 줄 알고 야 그래서 애를 몇 명 불러서 야 누구 대변 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부끄러우니까 말도 못하고 나야라고 말해야 된다는 말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결국에는 옆에 화장실 넘어가서 이제 넘어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야 나다 나가라 이렇게 저는 이제 애들한테 화 안 내고 좋게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 통제도 잘 안 되고 좀 애들을 지도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조건 친절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렇게 행정 업무가 많은 줄 몰랐어요. 교사들한테. 그냥 교실 속에서 애들하고 지내고 교과 활동하고 뭐 학부모님이나 애들 상담하는 게 다인 줄 알았는데 학교가 운영되기 위해선 정말 많은 행정 업무가 있더라고요. 요즘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가실에 재해서 주시려고 하지만 갈치 같은 건 되게 가시가 얇잖아요. 본의 아니게 이제 끼어 있으면 이제 애들이 못 먹으니까 이렇게 숟가락으로 쫙 이렇게 바르는 법을 한 판 알려주고 그다음에 윌이라는 그 요구르트가 있어요. 말해도 되는 거죠? 네. 이게 뚜껑이 어른들 따기 힘든데 이제 이게 건강에 좋으니까 이제 오는데 한 명 따주면 애들 눈치를 보다가 선생님이 따준다. 그럼 이제 옆에도 저요 이렇게 하면 이제 따다다 이렇게 따주게 되는 경우가. 저는 좋은 마음에서 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뜻이 아니라 본인의 기분에 좀 상했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해요. 대신 단둘이 있을 때 아이들은 자기 감정 알아줬을 때 금방 풀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갈등 해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잘못한 원인이 학생한테 있을 경우에 저는 부르기만 해도 눈물을 흘려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호학년 같은 경우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데요? 라고 논리적으로 자기를 설득해주기를 굉장히 원해요. 맞아. 그러면 또 신기하게 설명을 해주면 본인이 납득이 되면 잘못했습니다 혹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반성을 또 빨리 하더라고요. 첫날 출근 날이었는데 저희 반에 이제 오늘 어떻게 하지 하면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계단에서 남자애 두 명이 막 피 터지게 싸우고 있더라고. 얼굴 때리면서 일단부터 말려놓고 야 너 몇 반이야 했는데 저희 반이더라고요. 네, 첫째 날 아직 만나지도 않은 애들이 그냥 둘이 싸우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첫 1교시 때 애들 잘 만나지 못하고 보건실 데려가고 이런 경우가 초등학교 때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큰 몸싸움 아니었지만 주먹이 오고 가고 해서 말리려는데 제가 밀렸어요. 전 제가 안 밀릴 거라 생각했거든요. 제 키가 그렇게 작은 키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되게 용감하게 뛰어들었는데 제가 밀침을 당하고 나서 느꼈어요. 아 진짜 힘이 세구나 남자는. 친구들 어떻게 돼? 제가 선생님이니까 싸움을 멈춰야 되잖아요. 카리스마를. 카리스마 있으시니까. 그 학교에 요즘 학폭 문제가 좀 심하다 보니까 학폭 담당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이랑 올해 그 학폭 담당 업무를 맡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 뭐 이런 피해가 발생을 하면은 그냥 단순히 지도로 넘어가지 않고 학교에서 이거를 신고 접수를 받은 다음에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좀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옆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가 선생님한테 혼나고 집에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은 그 어머님이 이제 아이 말만 듣고 담임선생님한테 막 항의 전화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를 들어본 적은 있는데 저는 경험한 적은 없고. 마냥 쉬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학기 중에 할 수 없었던 교육 활동이 실은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영어 캠프라든지 혹은 뭐 아이들 추가 보충 기도 같은 경우도 이제 평상시에는
방과 오는 아이들이 학원 때문에 좀 어려우니까 방학을 이용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아이들 사생활이라고 해서 2010년도 초반인가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기 쓰지 않도록 하라는 권고가 왔어요. 그래서 요즘은 거의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신 주제 글쓰기, 뭐 생각 쓰기 같은 걸 해서 아이들의 요즘 글쓰기 능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글쓰기 능력도 신장시켜주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글로 서로 선생님과 단둘이 대화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나 봐요. 은밀하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들이랑 소통도 하고 상담할 때도 요긴하게 쓰이고 있어요. 항상 부모님한테도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이건 이렇게 해야지. 저희 아버지께서 너는 가끔 내 딸이지만 너무 나를 가르치려고 해서 무서울 때가 있다고. 조카가 3명이 있는데 조카한테 이야기할 때 삼촌이 이랬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저도 모르게 선생님이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아이들 만나면 자연스럽게 학생이 딱 보이면서 그렇게 너는 어디 학교 다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 같아요. 뚜드처럼 저는 이제 애들이랑 같이 생활하니까 뭐 애들한테 얻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많아서 그때 이 직업 정말 선택 잘했다 이런 점이 좋은 것 같고, 좀 아직도 적응 안 되는 점은 이제 제 개인 핸드폰 번호가 학부모님께 노출이 되다 보니까 좀 이런 SNS 활동이나 뭐 카톡 프로필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좀 설정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연락도 이제 근무 시간에만 오는 게 아니라 뭐 어쩔 때는 주말에 오기도 하고 심지어 뭐 이른 아침에 오기도 하고 늦은 저녁에 오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아직까지 적응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활이 제일 그러니까 제가 저 스스로를 검열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카톡 프로필 사진 같은 경우도 몇 번을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사진 해도 되나? 부모님들이 보실 텐데, 아이들이 볼 텐데 고민을 하고 그리고 저도 SNS 막 하고 싶은데 다 비공개, 뭐 아무것도 못 올리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워낙 특히 광주 같은 경우는 임용 경쟁률이 워낙 세다 보니까 3학년, 2학년 때부터 임용고시 준비를 하신다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좀 그렇게 책 안에만 갇혀 있다 보면 막상 현장에 나갔을 때 많이 힘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교대에서 가르쳐 주는 것 혹은 임용고시를 통해서 배우는 것과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은 좀 많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바깥 경험을 많이 쌓는 것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많은 자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냥 현장에 무조건 오셨으면 좋겠어요. 오시면 생각보다 아이들로 인해 혹은 동료 교사들로 인해 혹은 학부모님들로 인해 웃는 날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삶의 만족도도 좋고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나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순간이 많으니까 일단 공부 열심히 하셔서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